네, 검찰은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면서 100쪽 분량의 공소장을 작성했습니다. 기존에 확보된 내란 공범들의 진술과 증거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건데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좀 더 따져보겠습니다. 연 기자, 100쪽이면 그동안 나왔던 공소장 중에서는 분량이 가장 많은 거죠. 물론 내란 우두머리 혐의니까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. 네, 맞습니다. 김 전 장관의 공소장이 83쪽이었고요.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95쪽이었습니다. 여인영 이진우 사령관이 84쪽 등 중요 임무 종사자에 대한 공소장은 대부분 80여 쪽 분량이었는데요. 네. 검찰은 김 전 장관 기소 이후에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이 추가적인 사실들을 윤석열 대통령의 공소장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. 네. 경찰에서 송치한 수사 기록 등을 종합할 때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, 이렇게도 전했습니다. 네,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끝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공소장이 100쪽에 달한다는 건 그만큼 증거들이 많이 확보가 됐다는 얘기겠네요. 맞습니다.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에 공수처에서 조사 한 차례 그마저도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그 이후에 공수처의 조사를 전면적으로 거부를 했습니다. 네.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면 조사를 시도할 틈도 없었기 때문에요. 결국 제대로 된 대면 조사 없이 재판에 넘겨진 셈인데, 다만 검찰은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면서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습니다. 네, 그러면 증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하나씩 살펴볼까요? 네, 먼저 지시에 대한 증언과 진술입니다.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대통령이 이번에 싹 정리해 방첩사를 도와라라는 지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. 네. 또 조지호 경찰청장에게는 조청장,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을 다 체포해라고 한 게 나타났죠. 또 방법으로도 구체적으로 지시한 게 나왔었는데요.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에게는 문짝을 도끼로 부수고라도 안으로 들어가라. 또 이진우 전 사령관에게는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한 게 수사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. 네. 특히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도 포고령을 자신이 작성했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이걸 검토하고 수정을 지시한 것은 인정하고 있습니다. 네, 결국에는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한 것이다라는 증언들이 이렇게 많은 건데 이뿐 아니라 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는 걸 뒷받침하는 물증도 있잖아요. 맞습니다. 국회를 무력화하려는 시도, 그러니까 이 국헌문란의 목적 입증에 중요한 물증이죠. 대통령이 전달했다는 이 최상목 문건에는 비상입법기구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내용이 있습니다. 네. 현장 지휘관들끼리도 대통령이 부서서라도 끄집어 내오래라던가 전기를 끊을 수 없냐는 이 대화 녹취도 확보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. 결국 진술, 물증, 이 모든 게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금 향하고 있는 상황인데요. 이어질 형사재판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씩 공개될 예정입니다. 네, 잘 들었습니다. 연지환 기자였습니다.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 저희는 저녁 6시 3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.